왜 당신은 능동적으로 못하냐,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못하냐라고 질책을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PM이나 상급자가 자신이 그렇게 그걸 만든 거거든요. 지난 영상에 프로덕트 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요. 이 영상에서는 프로덕트 팀이 좋은 건 알겠어, 어떻게 하면은 그런 프로덕트 팀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. PM이 패스워드 방식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PM이 그걸 다 정해줘야죠.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? 기획서가 넣으면은 저는 절대 개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조직 분명히 있거든요. 이런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제 경험에 의하면은 사실 첫 번째는 그런 조직에서 도망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 회사의 문화는 이미 기획자가 모든 걸 떠먹여주는 구조로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런 회사에서는 기획자가 워터폴로 하는 그 방식이 이미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동적인 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회사는 일단 도망친다가 1번이고요. 그러면 그런 문화가 이제 만들어질 듯 말 듯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당연히 중요한 건 채용이겠죠. 채용에서 개발자든 디자이너든 얼만큼 내가 자율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가,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핏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하다.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뭔가 개선을 한다기보다는 근원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기는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. 이런 얘기만 하면 이제 되게 답도 없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기존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그나마 프로덕트 팀처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첫 번째는 이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주는 겁니다. 정보를 주되 이거를 스토리 형태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. 사람들은 스토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. 이런 기능을 줘서 고객들이 만족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. 우리 팀은 성공하고 스톡옵션이 대박이 날 수 있어. 우리 팀은 인정받을 거야. 이런 개연성 있는 스토리 플로우가 팀에게 계속 얘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피처를 전달할 때도 고객은 이런 일 때문에 이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. 고객한테 이런 걸 해결해주면 고객의 고통이 해결될 거야.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었을 때 거기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그 스토리에 내가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자발성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죠. 시시콜콜한 얘기라도 프로덕트 팀 전체에 끊임없이 자주 공유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.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, 내가 어떤 의도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,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이런 전략을 택하고 있는지 프로덕트 팀에 끊임없이 공유해주는 게 필요합니다. 그래야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서서 프로덕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이해나 프로덕트가 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지 전체 그림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?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스토리 형식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. 두 번째, 자율성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덕트 팀 전원을 어른으로 대접해주라. 어른으로 대접하라는 얘기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하지 말라라는 말과 되게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요. 일단 팀원을 신뢰를 하고 이 팀원이 그 역할의 전문가로서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주는 거죠. 앞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배경 상황이 있어.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.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된 상황이라면 당신이 잘 해결할 거를 믿습니다. 어른으로 대접을 해주라라는 거죠. 이 사람이 그걸 최적의 솔루션으로 해결을 했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반영해서 이 담당자는 또다시 자기의 작업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의 폐해는 어느 순간 하우에 대해서 한 번, 두 번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이 구성원은 방어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. 왜 당신은 능동적으로 못하냐,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못하냐라고 질책을 하면 안 돼요. 왜냐면 PM이나 상급자가 자신이 그렇게 그걸 만든 거거든요. 그 사람을 성인으로 대접하고 자율성을 주고 믿지 못하고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나둘 관여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실무 담당자는 일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.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,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, 최적의 결과를 내겠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싫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, 저 사람이 나한테 참견을 하지 않을까, 방어적인 기준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적절한 피드백입니다. 아까 하우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
근데 그거를 이 사람을 방치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피드백의 기본은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사람이 이 특정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이 프로덕트 전체를 PM 관점에서 이걸 하려면 이런 일이 필요해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근데 부탁을 해놓고 이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관심이 없는 거야. 너무 이상한 얘기잖아요. 관심을 표현하고 이 사람이 일을 잘 했는지, 관심을 표현하다가 일을 잘 했으면 감사를 표현하고,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제가 지금 피드백을 감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저는 애초에 부정적인 피드백의 효과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. 웬만하면 부정적인 피드백은 하지 말라라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. 항상 감사를 표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는 필요하다. 근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.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피드백이 아니라 그냥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에요. 디자인을 했는데 이 디자인은 조금 더 밝은 색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해야 사용자가 편하게 느끼지 않을까요?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은 우리의 프로덕트를 좋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피드백입니다. 사람에 대한 피드백,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역량에 대한 피드백은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. 왜냐면 프로페셔널한 직장인들이 역량에 대한 단점을 지적했을 때 단기간에 그 단점을 수정할 확률은 적을 거거든요. 이 단점은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피드백을 해주고 이 사람의 강점에 맞는 일을 계속해서 부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.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한 피드백, 당신은 어떤 점이 부족합니다라거나 당신의 성향은 이래서 조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피드백은 별로 저는 회사 관점이나 프로덕트 관점에서는 오히려 악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. 그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도 없거니와 그런 피드백을 들었다고 단점을 고치기도 쉽지가 않거니와 그 사람의 기분도 안 좋아지고 딱히 고쳐지지도 않아. 그러면은 전체 분위기를 흐리고 팀의 시너지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는 게 더 나은 행동인 걸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정리를 해보면은 최대한 자세하고 잦은 컨텍스트의 공유,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쓸 수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확인해라.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신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어른으로 대접하고 신뢰를 보여줘라.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필요하지만 이 사이의 과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게 보장을 하라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이 건전한 프로덕트 팀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3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